안녕하세요. 박석재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초대석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모신 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우리 대한사람 이완영 사무총장입니다. 이완용은 나쁜 사람이고 이완영은 좋은 사람입니다. 작년에 일을 너무 잘해서 우리 수석본부장에서 사무총장으로 새해부터 진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완영 사무총장과 함께 잠깐 우리 작년을 회상해보고 올해 새로운 사업, 그 다음에 우리 이 총장께서 하시고 계신 요즘 일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 많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아, 우리 참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이것저것 하고 그래도 우리 랜선 유튜브 강의도 많이 만들고 했어요. 예. 특히 11월에 우리 세계 대천문화 대축제 아주 우리 그때 수석본부장이 엄청 고생했어요. 이제 사무총장이 됐으니까 더 고생 좀 하시라고. 아니, 이사장님이 또 이렇게 일을 시키시려고 그리 해주신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사장의 농간 그런 건 아니고 순리대로 가는 거죠. 작년에 내가 기억나는 게 우리 랜선 강연에서 우리 이 사무총장님이 정말 맹활약을 했고 특히 온 국민이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자꾸 그게 별로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모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많은 발표를 하셨는데,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이따 끝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좀 또 유튜버도 하고 계세요. 메림이란 이름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끄트머리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늘 한번 작년에 발표하셨던 그 중요한 내용들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지금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조회수가 한 13,000 정도인가 4,000 정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아마 조금 더 제목을 좀 더 멋있게 붙였으면 아마 몇만에 가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원래 지금 붙인 타이틀은 그때 이제 강의한 것이 그들이 숨긴 한국사의 실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즘 환단고기 또 바람 붐이 불기 때문에 환단고기에 이런 쪽으로 타이틀을 달아다 아마 엄청나게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 이제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진실을 이제 이렇게 공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타이틀을 그냥 사람들 요즘 말로 낚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확한 이제 내용을 전달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숨긴 한국사의 실체라는 그런 타이틀로 이제 강의를 했는데 다행히 국민들이 많이 봐주셔가지고 이제 만회를 넘었고요. 이게 어느 면에서 보면 참 이제 이번에 강의하게 된 배경이 이제 많은 지금까지 몇백 회 강의를 해봤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이제 한국사의 실체를 너무 모르고 식민사학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오늘도 제 이제 유튜브에 어떤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아주 이제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지금 환단곡이라든지 규원사라든지 지금 이제 만죽 올려라든지 이런 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위서니까 절대로 역사학도로서 바른 역사를 찾기 위해서 그런 책은 위서는 언급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참 쉽게들 얘기해. 글을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지금 이제 요즘 이제 저 같은 강의를 하는 분들이 지금 대단히 많은데 왜 이런 강의를 안 듣고 이제 그쪽 속된 말로 그쪽 사람들 주장하는 걸 왜 저렇게 쉽게 거기는 용납을 하고 왜 우리 쪽 이야기를 파시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 보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요즘 이제 환단고기 쉽게 말하면 유사사기를 주장하는 노란 책도 있고 또 이제 일명 젊은 학자들의 모임이 가보면 이제
욕망놈의 뭐 고대상가. 무서운 아이들. 예. 무슨 애들이 하는데, 이제 민족사학에서는 웃기는 애들이라 부릅니다. 웃기는 애들이라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쓴 책을 또 소개를 그분이 해주시라고요. 저는 이제 옛날에 다 분석한 책이기 때문에, 이제 딴 거보다는 그 내용보다는 거기 글 쓴 사람들의 인간성이 어떤지, 그동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모르는 내용, 요번에 그걸 언급하고 오늘 제가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이 글을 쓰다 보니까 젊은 사학자들이 모였으니까 대단히 역사를 연구를 많이 하는 쪽 착각합니다. 연구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학계들. 문헌사학요.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도 논문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우리 이제 뭐 이사장님도 천문학 박사이신데 박사 논문을 보면 석사도 그렇고 박사도 논문 보면 반드시 어떤 학문을 연구하다 보면 선행사를 분석을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평을 하든지 논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더 나은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학술을 발표하는 것이 그 학계의 언어에서 보면 그게 쉽게 말하면 에티켓입니다. 그죠? 상식이죠. 예. 상식. 에티켓인데 이 젊은 아들 모였다는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해요. 안 하고 또 논문이 나왔으면 뭐 맛이 있든 없든 내 주장하고 상관이 없든 안 하든 많은 그런 논문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 주장 옳은 것만 갖다 놓고 씁니다. 갖다 쓰고. 뭐, 임나 같은 경우는 임나 논문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절대로 임나가 저쪽에 대마도라든지 큐슈에 있다고 연구하신 분들 수백 편 논문이 나와도 하나도 인용 잘 안 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한반도 남쪽에 있다고 갖다 놓은 거. 이거 가지고 가야를 계속 이렇게 연구해가 발표하는 사람도 있거든, 보면요. 그런 걸 본다면 그거는 뭐 학자도 아니고 제가 보면 이게 선행사 연구를 안 하는 인간들. 그죠? 선행사가 있는데도 그걸 그런 식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강의가 지금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그 내용을 모르고 아직도 그 양반들이 쓴 책을 가지고 그것이 거기에 논리에 뿅 넘어가가지고 이게 진짜 역사학도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우스운 내용이죠. 우스운 내용이고. 아니, 제목이 좋아요. 그들이 숨긴 한국사의 실체인데 문제는 그들이 외국 사람이 아니고 예, 누구냐를 한국 잘 보셔야 사람이라는 게 됩니다. 슬픈 거지. 예. 아마 지금 이제 유튜브 내용에 이제 화면까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서로 보일 건데 보면요. 제가 뭐 전체적인 그때 강의 한 1시간 40분, 50분 했는데 그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면서 최근의 동향도 또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보시면 지금은 동북공정이 오늘 자료는 안 실었지만은도 며칠 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말 그대로 동북공정이 마지막 작품이 나왔습니다. 너무 이제 심각해버렸고 이제 답이 없다는 쪽까지 이제 나와버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한국의 역사를 중국의 정사체제 편 안에 다 완전히 편집을 해가지고 완전히 중국사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 그게 이제 자료가 자기들이 모여서 그 축하하는 내용까지 인터넷 들어가보면 바이두 검색해 보시면 다 뜨는데 보면요. 연구서적도 하나 다 분석해가지고 다 놔버리고. 그러면 이런 동북공정 흐르면 한국의 학자들이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주변국에서 한국의 역사를 침탈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학과 교수님들, 한국학중앙연구원, 그 동북아 역사재단,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보면 국사편찬위원회. 여기 있는 모든 인재들이 풀가동돼가지고 동북공정을 막는데 이렇게 그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논문을 내고 해야 되는데 논문 내는 인간이 없어요. 논문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내느냐면 지금 동북공정이 이만큼 왔습니다. 또 이제 얼마 지나서 지금 동북공정이 이만큼 왔는데 심각합니다. 또 몇 달 지나서 이만큼 지금 동북공정 이거는 논문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파수꾼입니까 파수꾼? 늑대가 저만큼 왔어요. 조금 있다가 올 것 같습니다. 뭐 이 장난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라 또는 수백억을 갖다 쓰는 단체에서 동북공정을 하나를 막지 못하고 지금 동북공정이 끝나고 게임이 완전히 끝났는데도 그것도 국민들한테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쳐주고 동북공정이 단순한 역사 논리가 아니라 뭐 아시다시피 외교 논리로 간다면 앞으로 한국의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너무너무 이제 심각해졌고 그래서 저번에 이제 강의 때는 그 말씀은 자제를 하고 현실적인 말씀 드리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뭐 그때 못 보신 분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진나라 영토입니다. 지금 중국의 이제 정부 공식 지도에서 진나라 만리장성이 한반도 북부까지 왔다는 거. 이런 거 기록. 뭐 이제 아예 지도를 저렇게 그려놓고 전 세계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만리장성이 우리나라 온 적도 없는데 이렇게 황해도까지. 예. 물론 이제 만리장성을 우리나라 쪽으로 끌어들인 사람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누군지. 이병도 박사가 언급하는 바람에 만리장성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한반도 북쪽까지 끌고 가버렸는데 중국은 좋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진나라 장성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완전히 이제 한반도 북부까지 오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예 한나라 식민지였다는 거, 한반도 북부가 아예 이것도 노골적으로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우리는 국사책에 이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한사군이 한국의 평양에, 그죠? 지금 북한의 평양 쪽에 낭랑이 있으면서 한사군이 있다고 다 국민들이 옛날에는 다 배웠죠. 시험 문제도 나왔으니까. 근데 정작 이제 저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문헌을 들이대니까, 접해보니까 한사군이 한반도 북쪽에 있다고 하는, 뭐 말 그대로 문헌 1차 사료, 특히 중국이 더 한사군을 강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중국의 문헌 1차 사료에는 한사군이 우리나라 평양에 있다는 너무 글자 자체가 없습니다. 문헌 사료 자체가 없어요. 누가 그러면 끌어들였냐?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때 유학자들이, 기자의 뿅 가고, 공자의 뿅 가가지고, 기자의 나라가 되고 싶어가지고, 자꾸 우리나라 쪽으로 이만도 끌어내고 다 끌어내가지고 한반도 북쪽으로 했지, 원래 중국의 원 사료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사군 주류 일명 지금 학계에서 이제 한사군 가르치는 분들 논문을 분석해보면 기가 찬 게 뭐냐면, 절대로 중국의 원문 사료는 쓰질 않는다. 누구 거 쓰느냐? 주석가들을 씁니다. 주석가. 중국의 주석가들이 이렇게 주장했다. 이걸 국민들이 또 알면 어때요? 모르면 또 병신 취급당하는 겁니다. 아니, 중국의 주석가들이야 좋죠. 왜? 한국에서 한사군이 평양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중국의 주석가들은 당연히 어떻게 주장합니까? 야, 한국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그래서 평양에 한사군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나오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중국의 원 사료를 들이대라 이거예요, 보면. 한사군이 평양에 있다는, 그거는 안 들어대면서 중국의 주석가들의 주장,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 학자들 주장, 그 다음에 우리나라 좀 학계의 주장. 그게 학문이라고 글을 쓴 인간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 그 사람들 교탁을 잡고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역사를 가르치기라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이에 지금 한사군 이렇게 완전 이제 북쪽까지 와버렸고요. 지금 이제 더 연결해가지고 이제 연나라 장성이라든지 아예 다 들어와 버렸죠. 지금 완전히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 이제 조조의 이제 사후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자식들이 속된 말로 권력을 잡아가지고 세웠던 그 위나라도 영토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북쪽으로 완전히 들어와 버렸고요. 경기도까지. 네, 완전히 들어와 버렸고. 예, 예. 또 이제 문제는 뭐냐, 위나라,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까지. 이 진나라는 이제 진시황의 진이 아니라 이제 서진동진할 때 진입니다, 보면. 이 진나라 영토까지 완전히 한반도 북쪽.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까지 늘어나 버리냐면, 우리는 그동안 학교에서 한사군이 있어가지고 한 420년간 한반도 북쪽이 중국의 식민지 됐다 했는데, 여기다 꽃배기 때 플러스 알파가 뭐냐? 그 다음에 위나라, 그 다음에 진나라 영토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했다는 겁니까, 이게? 당군은 그렇게 신하고 가짜니까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위만조선, 한사군, 그 다음에 뭐냐? 위나라, 진나라의 영토다. 말 그대로 이제 한국의 상고사는 전부 다 완전히 쉽게 말하면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했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이제 도북공정 지도가 그려졌고요. 자, 이렇게 다 그려져 버렸는데, 이제 뭐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학자, 지금까지 제가 눈 뜨고 지금까지 지켜보는데, 지금까지도 하나하나 세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사학자 중에 한 명도 요거 가지고 중국 대사관 앞에 항의하러 간 인간 하나도 못 봤습니다. 못 봤고, 몸에 기름 부으면서 우리나라 역사 다시 찾을 거라고 분신자살하는 인간도 못 봤습니다. 그런 인간도 나올 리가 없고, 왜냐하면 피켓 하나를 안 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 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눈 뜬 채로 이제 우리나라 상고사 전체가 중국사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고, 이제 일본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임나일본부 완전히 이제 공식화해가지고 드러나고요. 전에 아마 이제 제 처음 강의 때 제가 초대석에 와서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우리나라 학자들은 아직까지 우리 국민을 속입니다. 뭐가 나오냐? 임나일본부는 다 포기된 거고 일본에서는 안 가르친다고. 그리 이제 우리나라 지금도 책을 쓸 때 그렇게 쓰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인간이. 교과서요? 네. 교과서, 일본 가보시면, 교과서 가보시고, 신사 가보시고, 일본 서점에 가보시면, 임나일본부 정사로 그대로 다 써놨습니다. 왜 자꾸 거짓말 치고 사람들을, 국민들을 바보로, 천추로 알고 장난칩니까? 그것들이 학자입니까, 보면?
이런 방송을 본다면 국민들이 분노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깽이는 못 들더라도 꽃갱이나 들고, 항의를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눈뜬 채 중국 동북공정 당해버리고, 일본에 지금 임나이본부까지 정사로 부활돼가지고 들어가는데, 오늘도 제가 마지막에 해놨습니다. 며칠 전에 또 이걸 주장하는 우리나라 학자가 있습니다. 일명, 이제 석박사 받은 인간인데, 누군지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나이본부까지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런 지금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오직 대응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대응요? 우리 국민들을 공격을 해요. 우리 국민들을. 누가?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을 공격하고 일본을 공격해야 될 인간들이 국민들을 공격합니다. 뭐라고? 유사사한다고. 모든 정력을 몰아가지고 국민들을 공격하면서 중국에 그 힘이 있으면, 그 돈이 있으면 중국의 동북공정 막아야 되고 일본의 역사 침투를 막아야 되는데 그 짓거리는 한 놈도 하는 놈이 없고 국민들한테 뭐냐? 너 유사사간다, 환빠다, 국뽕이다. 요자를 합니다. 요자를. 너무 심하세요. 자, 뭐 분하긴 마찬가지인데.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잠깐만 이거 예. 보시면은 여러분 이 그림이 일본 신공황후한테 일본 입장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왕들이 지금 무릎 꿇고 절하는 장면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정리해드리면 그 아까 동북공정 지도 보셨죠? 그게 뭘 뜻하느냐? 만일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바로 중국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올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북한은 중국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전 세계에 다 그렇게 뭐 책자니 뭐 박물관이니 이미 오랜 동안 그 무서운 그 공작을 다 마쳤습니다, 지금.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이 총장님이나 저나 정말 우리는 위기의식까지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그 초조감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언어도 좀 다소 거칩니다만 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계속 하시죠. 이제 날마당 총 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겸손한 표현 해달라는 분도 있는데 안 됩니다. 지금 전쟁 중에 무슨 겸손이 뭐가 이건 뭐 개인 유튜버니까 예. 맘 놓고 얘기하세요. 예, 그런 거 기대도 하지 마시고 예. 중요한 거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공중파도 아니죠.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들으면 되지. 겸손 떨고 앞에 와서 아양 떨고 뭐 학식 있는 것처럼 다 쓸데없는 겁니다. 지금 역사 전쟁에서 지금 그거 하다가 지금 이렇게 넉넉고 지금 다 당했거든요. 자, 일본이 이 정도까지 왔는데 문제는 이 중국의 동북공정을 그대로 받쳐주는 데가 일본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 보시면 뒤에 보시면 이번 지금 교과서에 있는 역사 지도입니다. 똑같습니다. 중국 동북공정 똑같아가지고 진나라 장성 일본에서 그대로 우리나라 한반도 북쪽을 그려주고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이제 뒤에 보시면 한나라 영토 그대로 북한까지라고 아예 일본에서도 열심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과 일본이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한국사 자체로 완전히 자기들 요리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한상훈 지도가 아예 4분의 3까지 먹었다고 아예 일본에서 그려주잖아요, 보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 오로지 뭐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나라 역사의 진실을 모르게 해야 된다. 자기들이 가르쳤던 광복 후에 5년 동안 가르쳤던 이 역사를 파괴하는 국민들을 막아야 된다. 그 파괴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유사사하는 사람이고 환빠 국뽕을 하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 공격을 합니다. 누구를? 우리 국민들을. 지금은 역사학 시대가 아시죠? 우리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역사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석박사 다 딸 수 있습니다. 자기들만 석박사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못하게끔 이렇게 방해를 놓고 공격하는 나라가 세상에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죠. 역사학자들이 자기 국민을 공격하는 인간들이 세상에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보면.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가보시면 이제 뭐 말 그대로 국뽕 한파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보면요. 지금 이제 특히 이제 환단고기, 그 중심 포인트에 환단고기가 있습니다. 환단고기. 환단고기라면 여러분들 딱 인터넷 들어가지고 환단고기 언급하자마자 유사사, 환빠, 이렇게 공격 나옵니다. 이 국뽕이라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언급하는 책이 뭐냐면 저 노란 책을 읽은 사람들이 환단고기를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역사에 대해서 글 쓰는 논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말이 그럴듯하고 논리가 그럴듯하면 다 믿고 넘어갑니다. 역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면 여러분들
고고학이라는 데 와서 문어과학 할 때는 절대로 때 분석을 해야 되는데 몰라요. 그 중에 오늘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노란 책을 쓰신 분이 어떻게 썼냐면 딱 결론이 이랬습니다. 이 하나만 이제 우리 국민들 기억하십시오. 이분에 대해서 이 책의 유사사학 비평이나 이 책의 내용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또 이 책을 지금까지 믿었던 분도 꼭 요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뭐냐? 이 책을 쓰게 된 이 저자의 결론은 뭐냐면 옆에 보시는 저 한다고기 원본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책은 뭐냐? 저 책은 유립이라는 사람이 1979년에 쉽게 말하면 창작한 내용이다. 1979년에 나온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써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래서 뭐냐면 이 양반은 결론은 딱 그렇습니다. 이 책은 1979년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다더라도 지금 다 가짜다. 이렇게 하면서 노란 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고기는 뭐냐면 역사학계의 사료 비판을 통과하지를 못했다고. 수많은 오류와 위조의 증거가 넘친다. 여러분 국민들 이거 읽어보면 뿅 넘어가죠. 왜? 표현이 멋지잖아. 사료 비판을 통과하지 못했대. 사료 비판을. 수많은 오류와 위조의 증거가 넘치고 유사학 전반의 사료 비판에 무관심을 넘어 아예 무죄다. 야, 이게 뭐냐? 펜때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펜때 가지고. 소설가기 때문에 얼마나 말을 잘했습니까, 보면.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 책을 믿고 있는 분들, 제가 한 가지 딱 그러면 저하고 약속을 하십시오. 이 책을 한다고기는 이 양반은 1979년이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아무리 좋은 가치가 있더라도, 좋은 내용이 있더라도, 아예, 그럼 뭐냐, 위서다, 가짜다, 이 논리죠. 그러면 이 책이 한당고기가 진설하고 되려면 여기에 어떤 조건이 붙으면 되겠습니까? 1979년 전에 환당고기가 나왔다는 것만 되면 이 노란 책은 다 거짓말이 되죠, 이제. 그죠? 왜? 이 양반이 그렇게 자기 줄을 껐잖아요. 79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 책 내용은 다 가짜다 했는데, 그러면 이 환당고기가 1979년 이전에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노란 책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주장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요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한당고기 논문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리스라고 RISS라는 논문 이제 논문을 찾는 검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들어가서 논문을 환당고기 딱 치면 지금까지 환당고기 관련된 논문, 서적, 그 다음에 뭐 잡지에 실던 모든 내용이 분석되가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뜹니다. 원문이. 그게 지금 뜨는 게 뭐냐면 리스에서 검색되는 것이 약 123편이 검색되고 있고요. 그 중에 110편, 90%가 뭐냐면 환당고기가 진술하고 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10%는 누구 글이냐? 날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한당고기를 위설하고 주장하는 그 양반들 몇 사람이 뭉쳐서 논문을 써가지고 계속 논문 숫자를 불려가지고 한당고기를 위설하고 주장하는 것이 10%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든 뭘 떠나서 이건 또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학문의 세계에서 어떤 한 학문을 가지고 90% 이상이 이 책을 연구를 해가지고 진술하고 발표한 거고 10%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걸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 내용보다 해가지고 위설하고 주장하는데 여러분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국민들이 판단하기로 90% 쓴 사람들이 대가리가 비었습니까? 머리가 비어서 저 책을 진술하 썼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전부 다 나름대로 학문의 세계에서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저 책이 진술하고 썼는데 나머지 10%가 어때요? 속된 말로 한당고기를 지금도 밥 먹으면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 여기서 이제 막무가내. 예. 자, 이 내용을 보시고 앞 내용 다시 노란 책 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역사학계의 사료 비판을 통과하지 못했다. 여러분, 90% 논문이 한당고기의 진수입니다. 역사학계의 비평을 사료 비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10%가 어때요? 한당고기 진수고 나머지 90%가 위설하고 논문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이 책을 노란 책을 쓴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을 기만한 겁니다. 기만. 그리고 어때? 수많은 오류와 위조의 증거가 넘치고 유사사학의 전반이 사료 비판에 무관심을 너무 아예 무시하다. 요것도 보십시오. 거짓말이죠. 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만했습니다. 가지고 논 거예요. 요 책 지금까지 동조한 인간들, 사람들 똑바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말장난에 넘어가면 안 돼요. 특히 학문의 세계에서는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분석을 해야 되고. 자, 이렇게 분석 자료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나머지 여기 있는 90%가 다 가짜다. 정신 나간 인간들이 90%가 한당고기를 진술하고 논문을 썼다. 웃기는 이야기죠. 학문의 세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석박사 논문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장난을 쳤고 해보면요. 자, 또 어떤 거 보시면, 나무위키라는 보면, 제 유튜브에도 나와서 나무위키 이 글을 쓰다 놓은 사람이 있어요, 보면. 여러분들, 이 나무위키 내용이라든지, 쭉 들어가 보죠. 위키백과에 환다고기를, 이렇게 내용을 올린 사람들은, 여러분들, 학자들이 올린 거 아닙니다. 또 이쪽에 아주 전문가들이 붙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 환다고기를 위스라고 주장하는 그 그룹들, 특히 노란 책을 읽은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젊은 애들이 붙어가지고 알바식으로 이 나무위키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읽어보시고 뭔가 잘못된 거 있죠? 딱 꼰쳐가지고 수정해 보십시오. 수정하자마자 5분 뒤에 다시 그대로 바뀝니다. 똑같이 자기들이 써놓은, 그 뭐냐? 이걸 24시간, 48시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만 안 바뀌게끔 절대로 자기들 쓰는 글이 안 바뀌게끔 계속 지키고 있다가 누가 와서 수정을 못해. 원래는 나무위키라든지 위키백과는 뭐 때문에 이 만들어낸 사람이 뭘 만들어냈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진실에 가까워지게끔 어떤 큰 사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진실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그걸 하기 위해서 와서 글을 써가지고 자꾸 올리라고 해가지고 그냥 계속 팽지권을 교정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줬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됐냐? 그게 없어요. 자기들이 쓴 책을 지금도 1년, 2년을 때 이것만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 이거 내용 잘못됐네. 교정을 해야 되겠지. 교정 당하자마자 2, 3분 안에 다시 그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걸 모르니까 여기 가서 백과사전에 환당호기를 위스라고 써놨네? 이래가 속습니다. 이래 장난쳐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 나무위키라든지 보면 북한에서도 유사사기를 해가지고 환당호기를 유사사기라고 취급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면 어디까지 연결했냐면 한길에 21고 연결해가지고 환당호기는 최순실하고 연결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 국민들은 어때요? 환당호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최순실 탁 튀어나오자마자 뭘 하겠습니까? 또 열받겠죠. 이거는 뭐 속된 말로 최순실이가 환당호기를 언급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이건 그 사람들이 언급했기 때문에 이건 또 위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심리를 살 돌려가지고 장난을 쳐놨습니다. 최순실이가 환당호기 읽었습니까? 어떤 새끼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겠습니까? 절대로 안 박힐라겠죠. 이 링크 그 새끼가. 이렇게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감정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감정을 가지고. 그래서 북한에 가면 북한에서는 뭐냐? 환당호기를 위스라고 주니까. 제가 이거 열받다가 어때요? 이 새끼들 자료를 보여줄까 말까? 우리나라 물론 논문에서는 어때요? 우리나라 뭐 논문에서도 벌써 이야기 나옵니다. 북한에서 환당호기를 인용했다는 것이 우리나라 학자들이 논문에 인용했어요. 나오는데 문제는 그 증거 자료를 지금까지 아무도 우리 국내에서 언급 안 했죠. 북한 학자가 환당호기 논문 쓴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논문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한 가지를. 특히 그 어떤 걸로요? 북한에서 영어로 발표된 환당호기 관련된 논문을 직접 원문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나오죠? 여기에 보면, 이게, 내용에, 그 노란 줄 쳐보시면 어떻습니까? 태백이사, 삼성기 다 환당호기 한 건 한 건은 낙건을 인용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논문에. 그러면 이제 이 논문이 공개되기 전까지 우리 국민들은 속은 거예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환당호기를 북한에서 위세라고 했다고 노란 책에 써놨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환당호기가 다 북한에서 가짜로 판명 났곤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위세 아니죠? 논문을 썼죠? 특히 우리나라 언어에 대한 분석의 대가가 이 논문을 썼습니다. 북한에서 우리 한국어를 분석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양반이 쓴 논문입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그런 게 앞에 봤던 나무위키에 위키백과에 있는 그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게 거짓말을 썼는데도 그 글이 안 고친다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걸 또 안 고칠 거라고 24시간 감시하면서 그것만 지키고서 밥 먹고 있는 인간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다음에 공개를 해드릴게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그것만 지키고 있다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거 지켜주고 있고. 자, 이렇게 거짓말을 쳐가지고 환당호기가 위서라고 북한에 위서라고 했는데 다 거짓말로 드러나 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결론 나왔죠. 환당호기의 세상에 나온 것은 노란 책을 쓰신 양반이 아무리 올려 잡아봐야 1979년이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인하대에서 환당호기 석사 논문에 환당호기를 위서라고 주장하는 석사 논문이 나왔습니다. 누군지는 아실 겁니다. 그 양반이
이 자료를 봤다고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언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책을 한당옥에 관련된 자료를 싹 가져갔는데 이 책을 이 양반이 있는 것까지 복사를 해갔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하는 말이 뭔 부탁을 했느냐. 이 책을 절대로 세상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서 석사학위 논문을 쓰고 환당오기를 위설하고 썼다고 글이 나옵니다.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그쪽에 관여했던 분이.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이번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 내용이. 자, 여기에 보면 이 책은 1900년 초기에 나온 걸로 책이 됩니다. 왜? 여기에 해학 이기 선생이 등장을 해가지고 해학 이기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면 줄을 단 거잖아요.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라면 1900년 초입니다. 한당오기가 1911년 나왔기 때문에. 자, 이 책의 등사본, 쉽게 말하면 등사를 했던 분이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1979년에 나왔기 때문에 가짜다. 1900 초기에 나온 등사본이 나왔습니다. 또 이걸 봤던 한당오기 위설을 주장했던 분도 이 책이 내용이 너무 이제 충격적이기 때문에 어때요? 가면서 이 책을 세상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지 말라고 부탁 가지고 갔다는 거. 이게 참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게. 진실인지는 아마 이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돼. 그분하고 이걸 책을 가지고 있는 주인하고 직접 맞대기를 해가지고 맞대면시켜가지고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인지. 그게 진짜라면 이거는 학자로서 큰 양심을 속인 사건이라 봅니다. 왜? 내 입맛에 안 맞더라도 이런 책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사리 비판을 했어야죠. 그죠? 근데 이걸 너한테 공개를 하지 말라고 우리 국민들한테. 대단히 잘못된 저는 학자의 처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공개된 자료가 많이 알고 있는 자료. 자, 심당 이고선 선생 학자입니다. 보면 이분이 1924년에 서문을 작성해가지고 52년이냐 54년이냐 논란이 있지만은 이때 편지를 했고, 자, 자녀분이 1981년에 영인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그 이고선 씨가 평전에 24년부터 이제 심당 정서를 쓰면서 환단세감이라는 내용을 쭉 서문이라는 쭉 보면서 환단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제일 뒤에 보시면 참고문헌에 환당오기가 등장을 합니다. 저 필체는 자기 자녀의 필체가 아닐 거예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다 써놨기 때문에 돼요. 그걸 다시 영인본으로 엮을 뿐이지 저 내용을 자식들은 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영인이 아니거든요. 있는 내용이 거기 때문에. 그죠? 자, 필체까지 그대로 옛날에 필체가 살아있는데, 자, 여기에 1924년에 서문을 쓰고 52년에 이제 저작이 나왔던 심당 전서에 환당오기가 참고문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1979년에 환당오기가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란 책에 있는 모든 주장, 우리가 말한다면 돼요. 그분이 했던 주장대로 돼요. 그 주장에 아무리 좋은 주장이 있더라도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돌려준 대로 그대로 갚는다면 어때요?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자, 이 정도까지 공개되고 나왔고요. 자, 이제 뒤에 이제 뭐 빨리 이제 보신다면 당군능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나라 사학의 방향성을 본다면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죠. 두 개의 능이 나옵니다. 앞에 능은 1935년 동아일보에 실렸던 강동에 옛날 문헌 그대로 어떻습니까? 북한 강동에 당군능이 있다고 한 그 사진입니다. 뒤에는 뭐냐면 1993년에 공개된 당군능 사진이에요. 자, 저 사진이 딱 공개되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뭘 했는지 압니까? 저 사진을 보고, 가짜다. 왜? 전에 사진하고 틀리다. 전에 당군능하고 이거는 완전히 틀리다. 모습이 완전히 조작됐다. 이거는 고구려 고분군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고구려 고분군을 당군능이라고 저 북한이 조작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여러분, 사진 찍어보시면 아시죠? 사진 찍어가지고, 앞에 사진하고 뒷사진은 어떻습니까? 요리 180도 돌리면 그대로 갑니다. 돌리지는 거 아시죠? 자기 얼굴이 지금 오른쪽을 보고 있다. 왼쪽으로 돌려보십시오. 돌려집니다. 그죠? 똑같은 뒤에 있는 사진은 어떻습니까? 180도 돌리면 어떻습니까? 옆에 사진하고 똑같아집니다. 사진 보는 눈도 없는 사람들이 학자라고, 무덤의 방향이 틀렸다고 가짜라고 주장하는 거 보고 제가 배꼽 잡았거든요. 이 코미디다. 카메라에 가짜도 모르는 인간이다, 저거는. 너무, 얼마나 무식했으면, 무덤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가짜라고 주장하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인데 보면요. 이런, 그게 뭐냐, 당군능이 문헌에 북한에 있다는 것, 강동에 있다는 것은 숙종실록, 신정동국 여지성남이라든지 정조실록, 고종실록까지 다 등장합니다.
실록에까지 등장하는데 거기가 단군능이 아니고 고구려능이라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때는 문헌 강조하고 어떤 때는 고고학 강조하면서, 왜 이런 짓거리 합니까? 문헌으로서 벌써 그 단군명은 다 있다고 아예 조선 왕조실록에 다 실려 있는데도 누가? 우리나라 학자들이 아니래요. 이미 정신 나간 인간들이 나가지고 어때요? 문헌에 단군능이라고 조선시대 때 500년간 내려왔는데 지금 학자들이 뭐냐? 지금 고구려 고분군이랍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게 학문입니까, 보면? 제가 좀 도움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하도 열변을 토하셔서 제가 일부러 전혀 끼어들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친북단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북한을 뭐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냉철하게 어떻게 보면, 북한을 무조건 깔보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 우리보다 역사를 물론 주체사상에 관한 역사 빼고요. 나머지 역사는 북한이 더 잘 세워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은 벌써 평양 낙랑군설도 벌써 다 폐기 처분했고요. 안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 남한에서만 자꾸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말씀하는 것도, 북한의 평양의 단군능이 무조건 김씨 왕조로 위한 가짜 무덤이다. 이렇게 잘라서 깔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총장께서 그 관계 문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환단고기 같은 거 보면은 거기 누워 계신 분이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구울단군입니다. 그러니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오해가 없길 바라고요.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저희 대한사랑은 이념이나 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단체입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철저하게 역사만을 얘기합니다. 예. 잠깐 계속하시죠. 네. 최근에 이제 북한 학기 소식을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보는데요. 지금 북한 학기도 대단히 이제 난처해진 부분이 이제 원래 북한에서도 고조선을 언급할 때 그 영역을 만주라든지 요동까지 원래는 가르쳤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말 그대로 방금 말씀하신 그 주체사상 이 부분이 강조되면서 평양이 지금 단군능을 복원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중심지를 대동강으로 끌고 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동강을 끌고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요동 지역의 역사를 이제 등한시해버리고 계속 대동강 쪽의 역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단군능이 여기에 있다는 주장 쪽으로 일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의 동북공정에 맥없이 완전히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걸 대응하려면 벌써 요동 지역 그 고조선사를 계속 언급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계속 언급해서 축소시켜버렸죠. 일본 조선 총독부 선거처럼 북한 쪽으로 중심으로 대동강 중심으로 단군 중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북한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지금 대단히 큰 이제 쉽게 말하면 상처를 입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들은 소식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갔거든요. 이런 내용을 아신다면 절대로 뭐 북한의 단군능이 주체 사상을 이용한 거라고 그거는요, 그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렇게도 자기들이 곤란을 당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자꾸 우리 국민들한테 주체사상을 가지고, 남북 간의 감정을 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게끔 하려고 그 글을 쓰는 인간들, 그 인간들보다 나쁜 인간들이에요, 보면요.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 잘 보시고 판단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쭉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죠. 32년, 35년 단군능 저렇게 살아있습니다. 다 살아있고, 다 언급됐고, 여기 보시면 제가 사진을 방향을 바꿔봤잖아요. 자, 이거 앞에 있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앞에 있는 사진을 단군능 방향이 틀리다 가짜라고 했는데 제가 사진을 180도 돌려봤습니다. 그 사진하고 지금 옛날 30년대 북한 단군능 사진하고 비교해 보시죠. 같죠? 산의 기울기라든지, 어린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이 수준의 사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저게 고구려 고분군이라고 주장한다는 자체가 어때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지금 이 양반 고분능이라고 주장한 고구려 고분능이라고 주장했던 이 양반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학자. 뭐하고 있는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참, 궁금한데 보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어디까지 나와버렸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고학을 모르니까 우리 국민들 또 속입니다. 뭐라 했냐면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거 뒤에 이제 제가 언급을 해놨는데 비파형 동검하고 고연도로의 분포도가 틀리다고. 제 앞에 글을 요리 써놨더라고요. 노란 책을 쓰신 분이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근에 또 이제 교수들도 그런 쪽에 언급을 하고 있고.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고고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앞에가 뭐냐면 비파형 동금이고요. 비파형 동금 뒤에가 고인돌의 분포도입니다. 이 앞에 그림도 잘못된 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들 모르는 거 많습니다. 비파형 동금은 대부분 요령식 동금이라가 요동 쪽이라든지 그리고 한반도 북부에만 나는 거 대일항쟁기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뺏었을 때는 그 정도까지 발굴이 됐어요. 비파형 동금이 한반도에 지금 말하는 북부 지역 그리고 요동 쪽에 발굴되기 때문에 이름을 요령식이라 붙였습니다. 근데 강복 후에 지금 어디까지 여러분들 비파형 동금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제주도 일본까지 나왔습니다. 그리 나올 줄 몰랐지. 왜? 그리 나올 줄 알면 절대로 요령식이라는 이름 안 붙이지. 그게 나올 줄 모르고 어떻습니까? 이 고조선을 끊어놔야 되는데, 비파형 동금은 요령식이고, 세형 동금이 조선식이라고, 고조선식이라고, 요렇게 장난을 쳤습니다. 학자들이.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고고학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도 가짜의 앞지도 깨놓고 말한다면, 자, 빨간 게 보시면 세형 동금이죠? 여러분 잘 보시죠. 세형 동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많이 가봤자 북한 쪽에 저 중간 지역만 가 있죠. 그리고 한반도 남쪽에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최근에 세행동금이 아주 집중적으로 나온 데가 어디냐? 요동입니다. 요동. 비파형 동금도 많이 나왔고 요동 쪽에서 많이 나왔고 세행동금도 거기서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논문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사 교과서에 절대로 그거 안 그립니다. 비파형 동금이 위에 많고 세행 동금이 밑에 많은 것처럼 요게 국민을 기만하는 고고학입니다. 장난치는 거. 또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모르니까 어때요? 2020년 교과서도 장난을 칩니다. 모르는 걸 써놨어요. 그게 세형 동금, 비파형 동금이 따로 온 게 아니라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비파형 동금 비교를 쭉 하다 보면 비파형 동금에서 서서히 세형 동금으로 바뀝니다. 그게 하나예요. 이름 나눌 필요 없고 원래 비파형 동금인데 형태만 가지고 이름을 불렸죠. 원래는 비파형 동금이 나중에 어때? 아주 이제 쉽게 말해 세밀하게 만들어진 게 세형 동금입니다. 이렇게 이제 변화되었다는 까지도 최근에 연구가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정보를 모르는 우리 국민들은 비파형 동금은 요령식 동금, 세형 동금은 조선식 동금, 고조선식 동금. 근데 여러분들 충격적인 말씀드릴까요? 일본의 구주를 가보시고, 이점호까지 출운 지역까지 여러분들 가보시면, 어떤 금이 지금의 일본의 천황가의 신금 있죠? 자기도 천황의 신금. 그 이전에 금이 나옵니다. 청동금이. 그 어떤 금인지 아십니까? 쫙 깔렸어요. 고인들하고 쫙 같이 나옵니다. 무슨 금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들 학자들 이름 붙인 조선식 동금이 구주하고 이전무에 쫙 깔려가 나옵니다. 우리 국사 교과서에 그거 나오는 거 봤습니까? 일본 국사 교과서도 안 실립니다. 왜? 그거 실으면 문제돼요.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왜? 일본의 초기 역사에 전부 다 고조선이 벌써 일본 열도를 다 넘어갔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보인 단유세문권까지 동경 쪽까지 발굴됩니다. 이거 우리나라 국사책에 나옵니까? 안 써요, 절대로. 써놔놓으면 일본 학자들도 알면서도 안 하려는 거예요. 왜? 그걸 서로 숨기고 싶죠. 우리나라 학자들도 조선 총독부의 항맥을 이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는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나라가 일본 열도를 개척으로 들어갔다. 말 됩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자기들이 우리나라 들어가 임나 일본부로 차려가지고 뭡니까 보면, 식민지 삼았다는 논리가 지금 우리나라 식민사학의 논리인데, 그 사학을 문문을 때리니까 어때요? 서로 한일 초기 역사도 숨겨버립니다. 양쪽에서. 이게 우리 현실이고. 자, 이게 이제 지도 보시면, 오늘 결론은 뭐냐, 여기 보시면, 비파형 동금하고 고인돌의 분포들은 거의 흡사합니다. 고고학적으로. 그런데 어때요? 앞에 이 책을 보면 어떻게 해놨냐, 이게. 노란 책을 쓰신 분이 그건 일치하지 않는다고 써놨어요. 이 양반은 고고학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급하고 말씀 들어가는데, 자, 이제 빨리 결론 지어주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만 하이라이트만, 규원사와 위서라고 알고 있는 양반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규원사와 위서라고 밝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주장하는 모이씨, 하씨하고 몇 사람이 규원사를 죽자사자 지금 어떻습니까? 위서라고 주장하는데, 정작 이 규원사를 직접 점검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최근에 연세대 박물관에 국보로 등재된 삼국유사 8원본 삼국유사를 소장하신 분이 누구냐? 손보기 선생이었어요. 교수분입니다. 이분이 이분이 가지고 있던 삼국유사가 국보로 등재가 됐는데 이분이 검증한 자기 혼자 안 할 때요. 그때 최고로 잘 나가는 고고학에 됐었습니까? 고서 심사위원이 세 사람이 붙어가지고 규원사를 점검을 했습니다. 종이 그때 쓰는 필체 다 결론이
진서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최고의 고고학 전문가들, 교수, 감정평가원들이 붙어가지고 교원사화가 숙종 때 나왔던 진서라고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그걸 절대로 지금도 언급 안 하고 어때요? 그 몇 놈이 나서가지고 교원사화가 위서라고 지금 인터넷 온라인에 줄을 쳐놨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읽고 또 속아요. 또 넘어가. 교원사화 한당오기는 한국의 위대한 역사를 가르치는 책이라고. 다 개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한당오기하고 교원사가 그거 강조하려고 그 책 쓴 줄 압니까? 그런 내용 없습니다. 정확하게 책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보시면 직접 사가 읽어봐요. 읽어보고 판단하셔야지 온라인에 그 몇 줄 써놓은 거 그거 가지고 어떻습니까? 위서라고 속아 넘어가는 그 일,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 교원사화도 다 진서라고 다 밝혀졌고 옛날에 보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학계 여러분들 고조선언은 자꾸 제가 질문을 받거든요. 한국에서 지금 이번에 2020년 교과서에도 고조선 나오던데요? 고조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국민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한국 2020년 국사교과서에 있는 고조선은 당군의 고조선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될 게 당군은 어떤 교과서는 건국하였다 한다 아니면 말고고 어떤 교과서는 건국하였다 이렇게 가는 데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고조선의 내용은 99%가 누구를 주장하는 글이냐? 이만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이만 조선이 들어와. 이만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어때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와서 고조선이 대단히 발전되었다. 이게 2020년 고조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고조선은 당군 고조선이 아니라 이만 고조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만은 누구다?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 자,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책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사마천 사기에 이만은 누구냐? 원래 연나라 사람이었고, 진수의 삼국지를 보면 뭐냐? 이 연나라 사람 이만은 뭐냐? 복내. 쿠데타를 해가지고 왕을 쫓아내고 왕 찬탈한 인물이다. 이렇게 진수의 삼국지에 나와요. 그럼 여러분 아직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사에 가르치는 기자조선은 신하고 어떻습니까? 빼고 그 다음에 이만이 실제 이제 고조선인데 여기에 이 이만이 뭐다? 정권을 탈취하라는 자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준왕을 쫓아내고 정권을 탈취하면서 철기 기술로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다. 여러분들 들어보면 많이 이상합니까? 속된 말로 우리 집에 도둑놈이 쳐들어왔어.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아주 돈을 많이 들어왔어. 그럼 그 도둑놈이 우리 집안을 발전시켜서 들어와서 이 논리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집에 들어가 도둑놈이 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쑥대밭을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그러면 우리 집안에 가장 노릇을 하면서 가장 노릇을 한다고 앉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돈을 많이 들고 왔다. 그래서 이 도둑놈 아버지는 대단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한국사예요. 이게. 자, 이걸 누가 이야기했느냐? 볼까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안정복, 아시죠? 자, 안정복은 동사강목에서 이만은 나라를 찬탈한 도둑놈이다. 자, 임시정부의 석주 이상윤 선생은 한 명의 강도에 불과하다. 단체 신체 선생은 우리의 빈강 침략사로 달아야 된다. 이만은. 자, 이렇게 역사에 쟁쟁한 또 독립운동가가 뭡니까? 이만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는데 도둑놈 새끼를 해놨습니다. 도둑놈 새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죠. 오늘 제 강의 듣고 한번 생각해보죠. 한국사의 시작점을 도둑놈 새끼 이만을 갖다 가르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도둑놈 새끼가 들어와가지고 철기 기술을 가지고 왔대요. 왕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나라를 발전시켰대. 세상에 이런 역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보면. 그럼 강도만 들어와, 강도가 돈만 들어오면 들어오기 좋겠네. 그 앞에 있던 기자는 너무 자기들이 생각해도 심하니까 이제 기자조선은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러니까 우리 환단고기에 따르면 이 단군조선이 그 만, 진한, 번한 3한으로 나뉘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륙 쪽에 있던 그 번안에 들어온 도둑놈이에요. 예. 근데 그 참 우리 역사의 시작처럼 우리 시조처럼 지금 배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우리 총장께서 아주 속 시원하게 지금 다 정리해주고 계시네요. 자, 계속 갑시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역사의 첫 출발을 도둑놈 새끼를 앉혀가지고 그 양반이 우리나라 고조선을 만들었다고 가르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꼬라지 보십시오. 여야 가릴 거 좌우 가릴 필요 없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다 돈 처먹어요. 누구 때문에? 아이 도둑놈 새끼를 우리나라의 정통이라 가르쳤잖아요. 이만이 들어와 도둑놈이 우리나라를 만들었다고 가르쳤는데 다 그 자리에 앉으면 돼. 다 도둑놈 되는 거예요. 보면 이거는. 세상에 이렇게 역사를 가르치는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역사입니까 여러분들?
그런데도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 보시죠. 지금도 학교에 고조선 강의하면 2만 조선을 강조합니다. 도둑놈 새끼를. 이런 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시고.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보여드린 게 뭐냐면 요거죠. 또 보여드린 게 조선 총독부가 조선을 바로 잡아먹자마자 1910년 먹은 지 얼마도 안 됐어요. 먹은데 지금 입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사이에 먹자마자 갱술국지 당하고 나서 바로 11월 달에 조선 총독부 관보가 발표되는데 뭐가 나오느냐. 앞쪽에 빨간 박스 보시죠, 보면요. 빨간 박스가 뭐냐면, 자, 이걸, 아까 노란 책을 쓰신 분이 또 부정을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책을 뺏어간 적이 없다고, 이런 분들. 여기에 보시면 뭐냐면, 총 51권의 책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뭐냐, 앞에 여러 가지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직 처음 보는 걸 겁니다. 대한제국에서 만든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입니다. 자, 대한제국에서 만든 국사교과서를 조선 총독부가 1910년 11월에 뭡니까? 압수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뺏은 적이 없다는 또 거짓말하면 또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요. 또 넘어가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또 그러면 뭘 보여줬냐면 이 책에는 도대체 그러면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 역사서를 압수하기 전에 대한제국이라든지 그 앞에 있던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어떤 내용이 도대체 있길래 뺏었을까? 우리가 지금 당군도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당군을 요번에 부정한다고 앙케이트 조사가 나오는데 당군은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 책을 뺏기 전에 한국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당군입니다. 동국 역대 총목에 보면 당군에 대한 기록이 한 페이지가 나와요. 자, 여러분 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읽어드릴까요? 당군이 도읍을 평양에 했는데 백악산 뭐 쭉 나오죠 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 있고, 중간에 넘어가 보시면 당군이 누군지를 이제 이야기 해놔놓고, 또 뭐 여러분 아시는 내용 다 나옵니다. 전부 다 신단수, 태백산 신단수 내용 그런 쭉 나와 있고, 또가 뭐냐, 당군 원년에, 당군이 쉽게 말하면 당군이 원년이 무진년인데 그때 뭐라느냐, 우리 고조선 백성들을, 당군조선 백성들에게 펜발개수, 머리를 따서 머리를 올리게끔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냐, 그때 홍수가 졌는데 팽호를 시켜서 그 물을 다스리겠다는 거. 그런 비석이 어디 있냐? 춘천에 있다는 겁니다. 춘천에 그런 물을 다스렸다는 기록을 비석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워놨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지금 한 페이지 내용인데, 여러분들 한국사에 지금 2020년 교과서에 아니면 지금까지 국사교과서에 당군에 대해서 기록 요만큼 기록된 거 봤습니까? 당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만 한다. 여기 답니다. 자,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를 뺏어가기 전에 있는 우리나라 역사서에 있는 당군에 대한 기록은 한 페이지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돼요. 환당곡이라든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책이 속된 말로 환빠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는데도 환빠 이야기하는 인간들 입을 찢어버려야 돼요. 왜? 1705년에 우리나라 역사책에 당군을 저렇게 자세하게 써놨잖아. 무슨 당군 신화가 어디 있어? 공과 호랑이 어디 있어? 근데 왜 이 책을 부정하게 만들어? 그게 문헌사학이라고요? 학문이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웃기는 소리. 자, 뒤에 책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1895년, 여기도 동국 역대 사락입니다. 조선학부 국사교과서입니다. 여기도 봐요.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또 나옵니다. 요걸 조선 총독부에서 이 내용을 뺏은 거예요. 속된 말로 이 책을 못 쓰게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담기져 있는 공과 호랑이 당군 신화가 만들어집니다. 언제부터 교육시키느냐? 1920년부터 그 교육을 시켜요. 지금 100년 배웠습니다. 우리가 100년. 자, 이런 기록을 요번에 제가 다 공개했거든요. 자, 조선 약사 식과 여기도 다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조선 총독부에서 뺏기기 전에 우리 책에는 어떻습니까? 당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내용 기록까지 등장하고 있고, 1924년 자료에는 당군이 47분이란 거. 당군이 47분은 규원사와 환당옥이만 나온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있죠. 그 무식한 놈들입니다. 조선시대 때 개인 문집이고, 역사서 보면 어때요? 당군 47대 이런 군데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모르니까 어때요? 사기를 쳐요. 거짓말하고. 당군 47분 기록한 것은 환당옥이나 규원사와 나온다고. 그런 거짓말하고 말이지. 나왔죠, 여러분들? 47분 나오죠, 당군. 자, 역사 기록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역사는 무섭습니다, 알면. 그리고 1928년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국노추사를 쓴 강린이 뭐냐면 자기가 참고문을 써놨는데, 여기 보십시오.
1928년대까지 살아있던, 남아있던 조선 총독부가 책을 뺏었는데도 어때요? 그래도 살아남아있는 책 이름이 나와요. 고조선기, 조선실기, 천통사, 평양사, 만사, 발해사, 요동사.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 없습니다. 이게 28년까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이 책이. 이 책 다 어디 갔습니까? 누가 뺏어갔어요? 그런데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뺏어간 적이 없다고? 그건 외놈입니다, 외놈. 그렇게 주장하는 새끼들은. 외놈보다 더 나쁜 외놈들이에요. 이렇게 역사서가 있는데 이 책 다 어디 갔어?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에 거치면서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뻔한 알리바이 다 나오는데, 요걸 일본에서 나와서 부정한다면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사 안무를 묵었다는 인간들이 나와서,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 역사 10만 건, 20만 건을 뺏어간 적이 없다고. 제가 그 책, 헌법 관련된 그 책 초간본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거 다 써있어. 왜 거짓말 쳐? 국민 가지고 말 장난치고. 자, 여기 보시면 이 다 나옵니다. 그때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양반의 기사가 너무 충격을 줘요. 왜? 이 양반은 직접 국내에서 3.1 만세 혁명을 직접 보고 그 다음에 20년에 이 기사를 썼습니다. 이 내용을. 이 책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 하느냐. 자기가 직접 한국에 조선에 그때 있다 보니까 일본 조선 총독부가 뭐 했는지를 밝혔는데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언급이다.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는 전부 압사에 불태웠다.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렸다. 한국의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된다. 기자가 그때 보고 이렇게 기사 썼습니다. 근데 왜 외놈도 아닌 인간들이 나서가지고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 역사책을 뺏어간 적이 없다고 그렇게 두둔을 하냔 말이죠. 그게 아까 제가 보면 그 양반들 DNA를 조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양반들은 피를 조사하면 반드시 옛날에 외놈의 씨든지 아마 그럴 겁니다. 외놈의 씨 중간에 바뀌었든지 저는 그렇게 왜 시종자는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어때요? 시종자가 그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다 나왔고요. 자, 이게 이제 보시면 3.1 만세 혁명 거치면서 자,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모르는 내용 이제 공개한 것이 뭐냐면 자,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언제부터 가르쳤느냐, 조선 사람들에게. 조선사 편수에서 조선사를 만들고 나서 아니에요. 1938년 아니에요. 우리나라 딱 먹자마자, 어때요? 우리나라 역사서 사서 싹 바로 압수하고, 바로 어떻습니까? 3.1 만세혁명 벌어지는 거 보고 어때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 1920년부터 자기들이 만든 조선사를 그대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연구하고 나서 연구해보니까 너무 기가 찬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말씀 못 드리는데 여기 있는 내용. 자, 이게 1943년까지, 44년까지 이 교육을 시키게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료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뭐냐면 한국의 역사를 가르칠 때 교수 요지가 내려옵니다. 1920년에 한국인들한테 역사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라. 그게 특히 뭐냐? 조선시대의 삼고 역사, 첫 출번의 역사에서는 뭐냐면 조선 반도를 반을 쪼개가지고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고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을 1920년대부터 가르치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국사에서 배웠던 거 있죠? 또 지금 젊은 아들이 모여가지고 국사 연구한다는 그 아이들이 쓴 책이 요 책하고 똑같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실정사고로 연구를 해가지고 조선사를 써줬다고. 1920년, 나라 먹자마자 20년부터 가르쳤는데 무슨 연구를 해? 자기들이 딱 그대로 다 만들어 와가지고 그대로 가르치는데, 그러면 강복 후에 우리나라가 연구를 해가지고 국사가 식민사에서 퍼져났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인간인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요 책 인터넷 국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가 보시면 원문하고 그대로 다 나옵니다. 번역문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 보시고 여러분들 2020년 지금까지 국사교과서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똑같습니다. 식민사학을 벗어났다?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이게 여기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나 일본부 이런 거 아예 다 가르치고 있고, 여기 위나라, 한나라 영토, 진나라 영토, 이거 벌써 1920년 조선 총독부에서 가르친 걸 요번에 중국에서 동북공정으로 그대로 다 요번에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요번에 공개를 했고요, 전부 다. 자, 여기 보시면 임나 일본부, 한반도 남쪽은 임나 일본부를 이야기하면서 고구려는 침략자로 가르쳐라. 이 뭐냐? 한국 조상들은 뭐냐? 한반도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조상이고 고구려는 한국인들의 조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써놨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도 한국사 교과서에 보면 돼. 고구려사를 기술할 때 고구려는 주변 국가를 침략했다고 용어를 그랬어요. 이게 조선 총독부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입니다. 고구려는 남의 나라를 자꾸 침략해가 영토를 넓혔다고. 원래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의 정신이 뭡니까?
옛날 단군에게서 다스렸던 그 영토를 찾자는 단물 정신이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고조선 영토를 찾아갔는데 침략했다고 이렇게 우리나라 국사서에 씁니다. 그 내용이 지침이 여기 나와요. 이 1920년 교수 지침으로 나옵니다. 고구려를 나쁜 놈으로, 장수왕 강개토왕을 나쁜 놈으로 가르쳐라. 여기 나옵니다. 여기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국민을 배웠는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그동안 한 2년 또 정도, 3년 정도 조사해가지고 결론이 뭐냐. 우리나라 역사에서 또 이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이 배달민족이라고 우리나라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배달의 민족 앱도 있고, 그죠? 있는데, 왜 이 배달민족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에서의 이름만 남아있고 사라졌을까를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선총독부 자료를 다 뒤졌는데, 두 개를 찾아냅니다. 1928년 30년 자료를 냈는데, 30년 자료에 들어가 보니까 이 배달이라는 용어를 간판도 못 쓰게 만들어요, 법으로. 배달이라는 자체를 그 시대 때 1928년 30년대 들어서면서 아예 역사책도 탄압하면서 못 나오게 만들면서 돼요. 용어 자체를 못 쓰게 만듭니다. 이 책 배달이라는 용어 들어가면 바로 압수수색, 그 다음에 삭제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갔냐면 경성지방법원 문서까지 이번에 제가 찾아냈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만약 책이 나오는데 안에 배달이라는 내용이 있다든지 환웅이 들어가 있다든지 무궁화가 들어있다든지 4000년 역사가 들어있으면 이 내용은 삭제되고 출판 부릅니다. 그래서 192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조선 사람들은 배달이란 말을 못 쓰게 했습니다. 배달. 그럼 지금 어때요? 그럼 100년, 9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배달 민족, 고조선 이전의 국가인 배달을 잃어버리고 어때요? 짜장면 배달 앱의 나라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 너무 길게 하는데요. 최근 4학기 동향 중에 딴 거 말고요. 한사군요. 한사군 다 무너졌습니다. 국민들 이제 평양 낙랑군요. 뒤져보지 마십시오. 다 거짓말이었고요. 거짓말로 북한에서도 다 부정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남한 학교에서만 어때? 몇 사람이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 교과서에는 하도 이제 국민들이 욕을 하니까 어때요? 낙랑군만 평양에 있다고 다 이렇게 교과서 만드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임나일본부를 다시 살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임나일본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대통령도 나서고 이제 뭐 이야기했지만은도 가야사를 복원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 작품이 뭐냐면 바로 서울중앙국립박물관에서 가야 본성이라는 전시를 했습니다. 가야 유물을 갖다 놓고. 근데 결론이 아시죠? 결론이 뭐냐면 가야 건국사를 부정을 했습니다. 왜? 김수루왕, 허황우, 파사서탑은 다 유사사기다. 가짜를 해가지고 신화로 몰아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없는 것이다. 건국 언제까지 건국이 되는까지도 기록된 가야사인데 그걸 다 요번에 다 부정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지도가 두 개 등장하죠. 그게 빨간 박스 보시면 잘 안 보이시더라도 저게 뭐냐? 여러분들 저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가야사에 없는, 가야에 없는 지명인 일본 서기 지명을 가야 전시회에 표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 가야사에는 등장하지 않는 지명을 우리나라 가야사에 떼요. 지명을 잡아 넣어버렸어요. 일본 서기 지명을. 그럼 뭐 결론이 뭡니까?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남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아니라고. 개소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그 내용이 뭐냐. 오른쪽 그림 사색이라는 표현 밑에 있죠. 자, 여기는 뭘 연표로 써놨는데 뭘 써놨는지 보여드릴까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인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따끔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욕을 하든지. 자, 여기에 잘 나가다가, 자, AD 33년이죠. 뭐 쉽게 말하면 C 313년 쭉 나가다가 어때요? 갑자기 369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4세기에 369. C369, 369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가야사 전시회로 구경한 국민들이 369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가야사를 모르는 학자들도 가서 이거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가야사 유물 전시 많이 해놨네, 좋네 하고 넘어가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속은 거예요, 이번에. 뭐냐, 여러분들. 369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일본 서기의 신공화호가 한반도 남쪽을 쳐들어와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식민지로 삼았다는 그 때입니다. 우리나라 가야사에는 등장도 안 하는 아줌마인데,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아줌마를 공격한 시기를 우리나라 가야 전시회 때 369를 잡아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그 지명을 써놨습니다. 뭐냐, 비사벌, 랑가라, 탁국, 안나, 다라, 탁순, 가라. 여러분, 요거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가야사를 모르니까 제가 아예 깨놓고 말하는데, 요거 우리 가야사에 안 나오는 지명입니다. 어디에 있는 지명입니까?
자기들 꼴리고 싶은 대로 만든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이에요. 임나 지명입니다. 그걸 우리나라 가야 전시회 때 임나 지명을 한반도 남쪽이라고 갖다 써놨습니다. 369 신공항우 아줌마 침략기까지 잡아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에 걸렸는데 문제는 뭐냐? 국정감사에 그 국회의원이 요걸 물고 넣어줘야 되는데 요걸 모르니까 안 물고 넣어진 거예요. 요걸 알았다면 어떻습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요번에 국립중앙박물관이고 요번에 행사 만든 인간들은 전부 다 외놈 아니면 매국노로 몰리는데 문제는 요걸 몰라가지고 국회의원이 질문을 못 했습니다. 이 내용이 369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369 싸워 뭐 장난치 뭐 게임하는 줄 알아요? 신공항우 아줌마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어때요? 이게 이제 최근에 갑자기 젊은 애들이 유튜브를 저쪽에서 한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애들이 나가지고 유튜브를 하면서 가야를 또 요즘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번에 유튜브를 하는 주인공이 쓴 책에 보면 요리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서기의 임나 관련 기록을 읽으면 대부분의 기록이 전하는 역사적 사실이 한반도에 존재했던 가라 여러 나라의 활동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들, 자, 일본 서기의 임나 관련 진명 기록을 읽으면 대부분의 기록이 전하는 역사적 사실이 한반도에 존재했던 가라 여러 나라의 활동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일본 서기에 우리나라 학자들도 어때요? 아주 대형급 학자들도 일본 서기가 어떻습니까? 정사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언급을 함부로 못 해요. 왜? 눈치를 봅니다. 근데 이 새파란 젊은 아가 나서가지고 어때요? 일본 서기에 있는 내용이 맞대요. 그 지명이 우리나라 남부에 있대. 이름에서 유튜브를 해, 유튜브를, 국민들한테.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을 유사사학으로 봅니다. 그럼 또 나오래, 옆에. 가야 말고도 이를 가리키는 말이 하나 더 있었다. 임나가 바로 그것이다. 요게 조선 총독부 1920년 자료입니다. 가야는 임나라는 거. 조선 총독부가 가르친 거에 보면, 이걸 가지고 유튜브를 하는데 너무 기가 차가지고 제가 보면.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제가 쉽게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삼국유사고 밑에는 중간에는 일본 서기입니다. 자, 일본 서기에 있는 가야 관련된 지명하고 우리나라 가야 삼국유사의 가야 지명 보십시오. 같은 거 있습니까? 한 개라도 같아야 될 거 아니야. 한두 개라도. 그럼 더 모르겠죠? 더 복잡한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냐. 자, 우리나라 신라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그 다음에 쭉, 일본 서기 자료를 쭉 보시는데,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의 신라 가야 관련된 지명이 위에 쭉 나옵니다. 삼국사기하고 유사에 있는 기록. 두 개를 다 뽑아가지고 보여드리고, 밑에는 일본 서기 관련된 자료를 싹 뽑아가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 저 중에 한두 개라도 같습니까? 가야 지명이. 일본 서기에 있는 가야 지명하고 우리나라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있는 지명하고 같습니까? 역사가 맞으려면요, 좀 끼 맞추려 하더라도, 맞아야 끼 맞출 거 아이가. 그죠? 그죠? 하나도 안 맞는데 왜 끼 맞춰? 끼 맞춰가지고, 여기 일본 놈들이 여기 있었던 책을 왜 여기 있는 지명 전부 다 한반도 남쪽에 다 갖다 놔? 우리나라 역사적인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그런 지명이 없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신 나간 인간들이 보면. 그 지금 우리나라 모어느 시장이 최근에 뭐냐면 그 지역 가야를 발굴해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겠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알리겠대요. 근데 기가 찬 게 뭐냐? 나주도 그렇고, 저쪽에 가보냐, 나주 쪽도 그렇고, 남은 쪽에서 가야 지명, 우리나라 없는 가야, 일본 서기 지명이 그쪽 지역이래요. 그러면 유네스코에 뭘 등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남원하고 저쪽에 나주가 임나 일본부 있던 지역이에요? 일본의 식민지라? 춘향이 아버지가 일본 사람이라? 옛날 외놈이라? 이렇게 앞뒤 정신 나간 그런 것을 아무리 정치한다 하더라도 역사는 좀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보면 임나 일본부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유네스코에 등재해가지고 증명하고 싶다. 그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젊은 애들이 나가지고 최근에는 임나도 부정하면서 강개토항 비문도 조작된 것이 아니다. 이제 또 유튜브가 최근에 또 나왔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조작이 안 됐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여러분들 정인성 교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남대. 이 양반이 그래도 주류사기에 몸을 담고 있고 위치가 대단히 탄탄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당군에 대한 완금성이 평양이 아니고 뭐 어디로 요동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 학계가 멘붕에 걸려버렸잖아요. 왜? 낙랑군도 그러면 요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거는 못 옮기잖아요. 지금 옮겨버리면 모든 학문 세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계에. 그래서 뭐냐면 그 전인성 교수가 이 양반이 뭐냐면 이 젊은 애들이 자꾸 전에 누가 모 교수가 나와가지고 어떻습니까? 계속 강개토항 비문은 조작된 게 아니라 떠드니까 그때 영남대 정인성 교수가 댓글을 답니다. 뭐냐? 또 그 양반들이 공격할 때 이진희 교수, 돌아가신 이진희 교수님을 그렇게 욕을 해요. 이진희 교수님이 강개토항 비문이 조작됐다고 발표하니까 이런 젊은 아들이 나서가지고 절대로 그런 적 없다고 그러면서 이진희를 인격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나왔냐 여기 보시면 자 정인성 교수가 이렇게 답니다. 그런데 이진희 선생의 초인적인 1차 사료 연구, 즉 탁본과 초기 사진 자료의 치밀한 대조 분석에 바탕한 문제 제기는 좀 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본다. 부정을 안 해요. 정인성 교수가. 맞다 이거에 보면 대단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지금 옆에 젊은 애가 요번에 유튜브 나와서 그럽니다. 중국 학자 왕근군이 조사해보니 천처분부 초근덕 후손들의 정은 우리가 석회를 발랐다. 그래서 일본은 강개토항비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요번에 유튜브를 찍었는데 옆에 뭐랬습니까? 정인성 교수가 이 유튜브 찍기 전에 몇 달 전에 작년인가 언급했는데 뭐냐. 초시부자 이래로 탁공들이 이미 비문의 텍스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텍스트에 의지하여 끊임없이 해치를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왕근군의 심판으로 비문 변조설은 부정되었다는 결론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죠? 자, 주류사학계에 아주 확고한 이치를 띠고 있는 정인성 교수가 어떻습니까? 강개토항 비문이 조작됐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대단히 열어놓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젊은 피레미 같은 아들이 나가가지고 어떻습니까? 강개토항 비문은 조작된 게 아니다. 특히 일본이 조작한 거 아니라고. 이제 조작한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강개토항 비문의 참 미스터리가 뭐냐? 그 수많은 세월을 견디가 풍화에 비바람을 어떻습니까? 당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강개토항 비문에 사라진 글자는 전부 다 무슨 글자인지 아시죠? 국민들. 일본하고 관련된 글자들만 다 수천 년 전에 풍화 속에 다 없어집니다. 바람이 미워했는지 세월이 미워했는지 그 많은 강개토항 비문의 글자 중에 왜와 관련된 지명은 싹 다 없어져요. 그러면서 한 개가 안 지워져요. 그 글자는 명확하게 남아있어. 뭐 임나가라는 남아있습니다. 임나가라. 그럼 뭐냐? 다른 외에 관련된 내용은 싹 다 지워지면서 임나가라는 남아있어가지고 이 양반들 주장하는 게 뭐냐? 임나가라가 바로 임나는 가해라는 뜻입니다. 요걸 근데 문제는 뭐냐? 요거 그래서 뭐냐면 이제 우리 이진희 교수는 이런 분들이 뭐냐? 이게 역사 외에 관련된 역사가 지워진 것은 뭐냐? 이거는 의도적 조작이다. 핀터치라는 것도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문제는 이런 양반들이 나서가지고 뭡니까 보면 이런 속된 말로 자 천처불하던 초균덕 이런 양반들이 왜사 일본의 후손인들 아니잖아요. 후손들 아니잖아요. 이 양반들이 그거를 지워쓸 리는 없어요. 그죠? 쓰면 바를 일도 없고. 그럼 왜 강개토항 비문에 왜 관련된 기록만 다 없어집니까? 풍화되고 없어져버리고 마모되고 뻔할 뻔짜 스토리 알리바이 뻔한데도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나서가지고 강개토항 비문을 일본이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요리 지금 주장하는 유튜브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정인성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뭐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아주 중견의 학자들도 저렇게 대단히 심사숙고하면서 비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들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딴 거 없고 저렇게 우리 국민들을 오늘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우리 국민들을 공격할 시간이 있으면 국민들을 유서 사기고 환빠 국복 뭡니까 뭘 넘어서 이런 거 그런 거 글 쓰지 말고 글 쓸 시간 있으면 제발 동북공정 우리 국민들 공격하는 것처럼 공격 좀 해봐라. 공격 좀 공격 좀 하고 일본의 임나일본부 역사에 대해 침탈하는 거 그런 글 좀 써봐라 좀 너희들 그거 안 쓰고 왜 우리 국민들을 공격하냐 너희들 그게 학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신년 특집 차원에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완영 사무총장이 많은 자료를 다 발굴해냈어요. 발굴해서 아까 보셨겠지만 식민사학의 결정타를 알린 많은 자료들을 독자적으로 발굴해서 계속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좀 잘 정리가 돼서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알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우리 총장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뭐 좀 제가 듣기에도 언어가 정제되지 않고 좀 거친 점 있었다는 점은 제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은 제가 좀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총만 안 들었지 이 살벌한 그 식민사 카르텔과의 그 전쟁이라든가 특히 그 이덕일 박사 같은 양반들은 법정투쟁만 3년을 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아는 분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전 이해해 주실 줄로 그 믿습니다. 이덕일 소장님 말씀 나왔으니까 이걸 아예 공개적으로 이번에 천명을 하는데요. 온라인에 들어가 보면 그 47억 동부와 역사지도의 독도 문제 여러분들 글 많이 써놨습니다. 그 중에 모 지금 교수입니다. 교수 자리가 있는 모 사람이 아직도 자기 블로그에 이 글을 써놨습니다. 그때 동부와 역사재단에서 47억 돈을 들여가지고 동부와 역사 지도를 그릴 때 독도 점을 반드시 찍었다. 찍었는데 이덕일이가 포토샵으로 지웠다는 글을 지금도 블로그에 지우지 않고 지금 써놨습니다. 지금 그 양반의 위치가 대학 교수예요.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학 교수인데 제가 그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동부와 역사재단의 이사장님은 김호섭 이사장님일 겁니다. 그분이 직접 우리 쪽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 그때 역사 제작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아주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그때 47억 지도를 가져왔을 때 그때 이사장님이 보고 너무 충격받았대요. 왜? 보니까 독도 점이 안 찍혀 됩니다. 독도 점이 안 찍혀 있어가지고 자, 이거 노골적인 방송인데 이거 제가 정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독도에 점을 안 찍었던 학자들을 싹 다 불러들였답니다. 불러들여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제가 원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 개새끼들아. 국민들 돈을 47억을 먹었으면서 독도 점이라도 찍어와야 될 거 아니야, 이 개새끼들아. 가서 찍어와라. 자, 나중에 이 편집은 XX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새끼들아 찍어와라 했는데 몇 달 후에 그 지도를 가져왔는데 또 안 찍어왔습니다. 그걸 누가 말씀해 주셨냐. 그때 동부와 역사재단 이사장님이 정확하게 밝혀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걸 아신다면 어때요? 이덕일 소장이 포토샵으로 독도를 지웠다? 이 주장 하나는 지금 교수분.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의 학계는 윤리가 없어졌습니까? 이제 교수도?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가지고 인격 모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교수직에 앉아가지고 TV 출연까지 하면서 우리 역사를 논어가 있습니다. 논어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걸 못 믿겠다고요. 지어냈다고요. 그걸 직접 그 이사장님을 만나가 이야기한 사람, 독대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믿는다면 답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정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뭐냐. 그때 당대 이사장님 계셨을 때 그 사람들은 47억 지도에 독도 점을 끝까지 안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거 진실로 알고요. 아예 오늘 말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예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우리 요한영 사무총장께서는 지금 매림 역사 TV라는 채널 유튜버로도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매림 역사문화 TV 보시고 대신 참고로 하셔야 될 게는 그 채널은 절대로 흥미 위주, 감정을 가지고 역사 조회수 높이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조선시대 책 200권을 분석해가지고 단권조선이 어떻게 그때 기술됐는지 그걸 아마 20몇 부작으로 지금 유튜브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전 세계 고인돌 루트를 지금 10몇 회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고고학 문화학 자료를 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어 놨으니까 꼭 공부하실 분들만 들어와서 참고 자료로 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장시간 동안 초대석이라기보다는 아주 훌륭한 한 편의 강의였습니다. 중간에 좀 언어가 거친 거 말고는 참 아마 들으신 분들은 다들 놀랐을 거예요. 자, 박석재의 천문역사TV 천문역사 초대석, 오늘은 올해 첫 초대석으로 신년 특집으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